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19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32. 주식 시장에 항상 되풀이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하지 않는다. 잘 만들어진 소설은 4단계 혹은 5단계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주식 시장에도 5단계의 구조는 아니지만 반복되거나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 종목명, 산업명은 다르지만 시차와 진폭을 약간은 달리하지만 매우 비슷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버블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모양의 세 가지 변이 모두 완성돼야 버블이 일어난다. 버블이란 거품을 이야기합니다.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버블의 세 변은 시장, 자본, 투기인데 대부분의 버블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발생했다고 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투기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버블의 모습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태들. 하나,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누가 2020년 3월 한 달 만에 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이라 했겠는가? 누가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로 거래되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유가 선물이란 유가를 미래 일정 시점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란 건 미래 일정 시점에 기름값이 마이너스란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우리나라 회사로는 비츠로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공장 전소로 거래가 1년이나 중단된 회사도 있다. 단기적으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9.11처럼 비행기가 빌딩을 들이박아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이 온몸을 감쌀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몰빵이 위험한 것이다. 몰빵했는데 갑자기 배임 횡령이 뜰 수도 있고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상장 폐지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HTS상에서는 거래가 불가합니다. 둘, 대공황을 제외하고는 주가 회복에 3년 이상 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IMF 때 8개월, 2008년 리먼 사태 때 6개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는 2개월 정도 시간 내에 주가는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을 무서워 손절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V자 반등 시에 올라가는 주가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주가가 하락했다가 바로 올라가는 V자 반등 형태가 있고 주가가 하락했다가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올라가는 U자 반등도 있고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영향을 크게 받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갑작스런 위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손절하고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나은 전략일 수 있다. 왜냐? IMF 때에도 8개월 정도 지나서 회복했으니까. 리먼 때도 6개월 정도에 회복했으니까. 물론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예전보다 정부의 대처도 세련되고 공매도도 맞고 통화 수합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하는 등등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사용한다. 통화 수합. 주로 US 달러와 코리아 원화의 통화 수합을 의미합니다. 위기 시에는 안전자산인 US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 보유량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미국에 통화 수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과거 한중일이 서로 달러 보유량을 가지고 통화 수합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IMF 때처럼 4대 그룹 중에 하나가 부도나고 은행이 무너지고 100대 그룹 중에서 절반이 무너지는 경우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 셋,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비싸지고 밸류에이션 상단, 관심이 덜한 것은 싸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주를 덥석 샀다가는 고가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OCI라는 회사는 2011년 60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2020년 3월에는 2만 6천 원까지 떨어졌다. 그때는 태양광 산업이 지금의 바이오 산업처럼 전도 유망한 산업으로 사람들이 인식했었고 실제로 돈도 꽤나 많이 벌었지만 전도 유망한 산업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법이다. 결국 치열한 단가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적자 행진 끝에 2만 6천 원까지 떨어졌다. 프리미엄 회사가 계속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전도 유망하면 다른 사람 눈에도 전도 유망한 법이다. 경쟁자가 기를 쓰고 들어오려고 하면 이익률은 경쟁자가 많고 공급이 많을수록 떨어진다. 영원한 것은 없다. 현재의 2차 전지 같이 과거에도 태양광 산업, 이보다 이전 과거에도 이동통신 산업 등 프리미엄 산업 등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 의해서 이익률이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인기 주식, 비싼 주식은 사지 말으셔야 합니다. 넷, 주식 시장에서 아웃된 사람은 종목도 산업도 모두 달랐지만 원인은 같았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는데 반대 매매로 인한 깡통. 반대 매매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는데 담보율 140%를 요구합니다. 내 주식 계좌에 140원의 주식이 있으면 증권사에서 100원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여 주가가 140원 및 예를 들어 130원이 되면 증권회사에서는 빌려준 100원을 회수하기 위해 다음날 장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매도해 버립니다. 이걸 피하려면 대출을 쓰더라도 반대 매매가 없는 대출을 쓰면 최소한 아웃은 안 당한다.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시장의 변심 앞에서는 매도 물량이 끝이 없고 점 하한가에 매수세가 제로인 경우도 가끔 온다. 점 하한가는 시장이 열리자마자 그 종목이 하한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만 있고 매수세가 전혀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한가에 매도 주문을 넣어도 체결이 안 된다. 지나친 자신감이 계좌를 병들게 만들 수 있다. 다섯,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뉴스나 테마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실적에 수렴한다. 단기간에 테마를 탔거나 뉴스의 영향을 받아도 주가는 본래 가치에 맞게 내려오게 됩니다. LB세미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8년 방탄소년단 테마로 주가가 단기간에 200% 이상 올랐다. 지금은 테마로 상승한 주가가 모두 빠졌다가 실적으로 테마 때의 주가보다 100% 정도 상승한 상태이다.
테마나 이슈는 일시적이지만 실적은 반드시 주가에 반영된다. 이 말은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테마에 탑승해 주가가 수직 상승을 했다면 본래 가치에 맞게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시장에 내 주식을 던져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테마가 상승의 시간을 당겨줬는데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 6. 한국 주식시장은 스프레드와 사이클 종목이 매우 많다.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제조 완성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장 건설이 2, 3년 정도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사이클이 발생하는데 상승 사이클 때는 이익이 폭발한다. 2021년 5월 현재 H&M, 효성그룹 화학주, 철강회사, 골판지 회사들 등이 바로 그런 사이클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회사들이다. 이런 회사들의 구조만 공부해 놓는다면 다음 사이클 때 나도 숟가락 얹어 한입 할 수 있다. 사이클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공부해 놓으면 두고두고 써먹을 일이 있을 것이다. 상승 사이클 때는 이익이 폭발하는 반면에 하락 사이클 때는 지옥 간다. 사이클 회사를 투자하고 싶다면 반드시 과거에는 어떠했나,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인가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난이도가 절대 낮지 않다. 7. 애널리스트나 시장의 참여자들이 뷰를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은 3개월 정도이다. 자신이 아는 것과 반대되는 정보를 인지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바뀐 시장 상황에 바로 적응하는 게 아니라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형 주들은 어닝 서플이 나와도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와도 시장에서 안 믿어주는 경우가 꽤 있고 안 믿어주니까 주가는 횡보. 두 번째 어닝 서플을 보여줘야지 이거 진짜네? 하고 믿어주는 경우가 꽤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어닝 서플부터는 미래의 꿈까지 끌어들여 인정해주기도 한다. 주가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8. 장이 좋을 때는 순환매로 돌아가며 오른다. 옆집은 매일 잔칫집이고 내 포토는 초상집 같지만 기다리면 내 계좌에도 파티 온라인이 벌어진다. 순환매란 예를 들어 바이오가 한동안 오르면 그 다음엔 반도체가 오르고 그 다음에는 금융이 오르고 돌아가며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 옮겨 타고 나면 그때서야 오르니 장이 좋을 때는 좀 더 기다려보면 내 차례가 반드시 온다. 물론 어닝 쇼크, 적자가 났다거나 예전보다 수익이 많이 줄었다고 하면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남의 떡이 커 보여서 옮겨 타는 걸 전문 용어로 수수료 셔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빵 셔틀이란 용어가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용어입니다. 이것 말고도 반복되는 게 겁나게 많으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반복되는 몇 가지만 잘 이용해도 포트 수익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